2023년 7월 20일 일렉트릭은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테슬라가 전기차 결제 수단으로 2년 만에 비트코인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2년 만에 비트코인에 대한 결제가 가능할 만큼 경제 환경이나 산업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인데요. 2021년 2월에 테슬라는 15억 달러 규모로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게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2021년 3월 24일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때 비트코인에 대한 인기가 아주 뜨겁던 때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6주 만에 비트코인 채굴이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수록 탄소 발생량이 늘어난다는 비판이 거셌기 때문에 당시에 테슬라가 한 발 물러서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비트코인 결제를 완전히 폐지한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아지면 다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 구매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친환경으로 전기를 값싸게 생산하고 전기 사용량이 적은 밤 시간에 낮 동안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 사용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테슬라는 최초로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분기 회계 마감 이후 테슬라는 비트코인 보유량의 약 10%를 매각했고 2억 7,200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테슬라가 영업활동에 집중하지 않고 비트코인에 투자해 돈을 번다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론 머스크는 이자율이 낮은 상황에서 자산을 현금으로만 보유하는 것보다는 포트폴리오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지나고 보면 일론 머스크의 말이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되자 인플레이션이 급속히 치솟았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적으로 밟으며 기준금리 인상에 들어갔습니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켰고 중국의 제로 코비드 정책으로 세계 공급망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말 그대로 주식시장에 카오스가 불어닥친 것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긴축 정책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붕괴에 전쟁까지 터지자 주식을 급히 내다 팔기 시작했고 주가는 단기간에 기록적으로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게 있어서 현금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 사람들은 비싼 차를 사지 않게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테슬라의 경우 자본 투자에 들어갈 현금이 부족해질 것을 미리 대비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2022년 2분기 보유한 비트코인의 약 75%를 9억 3,600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2,228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2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현금 자산을 늘리기 위해 비트코인의 대부분을 팔았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이때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샀다 팔았다 한다며 비판했는데요. 이 역시 지나고 보니 일론 머스크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이 되자 미국 은행들은 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파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은 2022년 총 자산이 2021년보다 930억 달러가 증가한 2,090억 달러였습니다. 외형상으로 볼 때는 자산이 930억 달러가 늘었기 때문에 경영을 잘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급격히 금리를 올리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자금의 상당 부분을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금리를 단기간 급격히 올리는 바람에 국채 가격이 폭락하게 되었고 이를 걱정한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은행에 현금을 찾으러 몰리는 이른바 뱅크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예금자들에게 돌려줄 현금이 부족해지고 결국 파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2023년 미국 대형은행 4개가 파산하며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미국 경제를 휩쓸었는데요. 연준은 또다시 자금을 투입하며 급한 불을 끄기에 바빴습니다. 1988년에 설립된 실버게이트 은행과 2001년에 설립된 시그니처 은행은 가상화폐 위험이 전이되며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83년 설립된 실리콘밸리 은행은 보유한 국채 가치 하락이 뱅크런으로 이어지며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1985년 설립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자산 규모가 2,330억 달러인 대형 은행임에도 저금리 고정 장기 모기지 대출을 대량 보유함으로써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제대로 대처해보지도 못하고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현금을 만지는 은행들조차 연준의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시장의 변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2022년 2분기 보유 중인 비트코인의 약 75%를 매각하며 다가올 경기 침체와 현금 부족에 미리 대비했던 것입니다. 이때 매각 금액만 9억 3,600만 달러, 한화 약 1조 2,228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 현금이 테슬라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투자로 이어져서 2023년 기술 혁신과 원가 경쟁력을 앞세운 본격적인 치킨 게임으로 나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2022년 2분기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매각하면서도 향후에 다시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매도를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비드 정책으로 인한 봉쇄로 인해 회사의 전반적인 유동성이 걱정된다고 했던 일론 머스크의 즉각적이고 빠른 판단이 테슬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한 2022년 2분기 테슬라의 잉여 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를 살펴보면 당시 현금이 급격히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절묘하게도 비트코인을 고점에 팔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테슬라의 잉여 현금 흐름을 보면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제로 코비드 정책이 기업들에게 영향이 심각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내용은 실제 기업 경영 내부 사정을 살펴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3년 4월 13일 일론 머스크는 크립토 거래업체인 이토르와 트위터가 파트너십을 맺고 서비스를 론칭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트위터를 이용해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4차 산업혁명 대표 기술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결합해서 종합금융 시스템인 X앱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론 머스크는 최근 인공지능 기업 xAI를 설립해서 구글, 딥마인드,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일하던 인공지능 핵심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일론 머스크만의 드림팀을 만들었습니다.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일론 머스크와 xAI 공동 창립자들은 인공지능 개발 방향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월 20일 일렉트릭은 테슬라가 2년 만에 전기차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게 되었고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할 만큼 경제 환경이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전인 2021년 3월 14일 당시 테슬라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과거 테슬라의 행보로 돌아가 보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면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정고점에서 많이 하락해 있고 블랙록과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암호화폐 현물 ETF를 신청해서 심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테슬라는 최근 4분기 연속으로 비트코인을 사거나 팔지 않고 원래 보유하던 수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테슬라의 2023년 2분기 말 디지털 자산의 순가치는 1억 8,400만 달러로 작년 3분기와 동일합니다. 테슬라는 비트코인 결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최근 전해진 바로는 테슬라 웹사이트에서
비트코인 결제 관련 코드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렉트릭의 보도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비트코인이 재생에너지로 채굴된다는 최근 보고서에 따라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과연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다시 시작할지, 비트코인을 차량 결제 수단으로 다시 등록할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rypto companies have had a rough year. Coming off the collapse of FTX and now digital asset-focused banks Silvergate and Signature, the once red-hot industry remains in a crypto winter. There are survivors, though, including Binance, Kraken, and Coinbase, and they all need to stay afloat in 2023. The way in which crypto companies tend to make money is through fees, right? And those fees get higher the more volume you can generate. The typical model in an exchange is to get as many customers as you can through the door. Now, for that model to succeed, it depends on volume. What's happened in the crypto universe is that volumes have fallen. What would you say are the main problems associated with these revenue models? Well, they're just entirely reliant on crypto markets and crypto trading. And these crypto exchanges, they're principally serving retail customers. Even like, Coinbase, which does have an institutional business, most of their revenue is coming from retail traders. And retail trading is fickle, right? It's driven by sentiment. It's driven by price action. So until prices come back up, these exchanges are going to have a hard time making money. Let's use Coinbase as an example. It's a publicly traded company and makes regular disclosures about its earnings and losses. The crypto exchange's latest earnings report revealed usage continued to decline in the fourth quarter, which included the bankruptcy of FTX in November. What's clear in the Coinbase disclosures from February 21st is that trading volumes have fallen over the last quarter, understandably. Revenues have dropped significantly, 75% from last year. But what is clear too from the Coinbase example is that there's an attempt to diversify away from just relying on fees and volume to do business. A Coinbase spokesperson told CNBC that the company spent significant time diversifying revenue streams. The spokesperson noted that subscription and services revenue at the company grew more than 17 times to nearly $800 million in 2022 from less than $50 million 2 years before. Having a services-based model and subscriptions means that you are finding ways to tether customers more closely to the exchange. Coinbase's fourth quarter earnings showed that Q4 total transaction revenue declined 12% compared to the quarter before, with Coinbase attributing the drop to lower trading volume. Consumer trading volume declined 23% quarter over quarter, and institutional trading volume fell 6%. When asked what the firm is doing to account for that loss in revenue, a Coinbase spokesperson told CNBC the company has taken significant steps in reducing operating costs to weather the crypto winter. In January, Coinbase announced it was slashing 20% of its workforce in its second major round of cuts. Many other crypto exchanges, including Kraken, also reduced jobs recently to cut costs amid the current downturn. We've gone through these bear markets at least 3 or 4 times in the last decade plus that Kraken's been around, so we're very familiar to this kind of environment. Every single time we hunker down, we focus on our long-term vision, accelerating adoption of cryptocurrency, and we're really focused on bridging the world to the most exciting areas of crypto. So, for example, in the last several months, we've been working on an NFT platform that we just launched the beta for publicly. We've also completely revamped our Pro interface recently. An exchange is positioned very well to offer a suite of products to customers. The question really is about how to be compliant in whichever jurisdiction they're operating. Now, Kraken lost a source of revenue in the U.S. last month when the crypto exchange settled with the SEC for $30 million and said it will shutter its staking operation in America. Kraken's on-chain staking program allowed U.S. customers to earn rewards on their crypto holdings. Do you think the recent staking as a service restrictions imposed by the SEC could make the situation even harder for crypto companies in terms of revenue?
100% it's going to make it more difficult for crypto companies to get involved in staking. It's a frustrating time in the industry where you have people who are here. They're not operating in foreign jurisdictions. They're here. They're employing thousands of people. They want to figure out how to offer those products and services, and their hands are tied. They are trying to diversify their revenue streams. They face headwinds there. Just look at the Kraken settlement around staking as a service, right? Which is something that Coinbase also offers. So that's, an element of their bottom line that's now under threat. Kraken is a private company, meaning it doesn't have to disclose its financials at all. When asked what the company is doing to compensate for the loss of revenue from the closure of its U.S. staking operation, a spokesperson said that the settlement with the SEC impacted low single digits in the firm's net revenue and that non-U.S. clients can continue to access the exchange's on-chain staking services. All of the staking services that are running across Asia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will continue to run. And we know firsthand that many U.S. customers, U.S. users, go to these services offshore. The Kraken spokesperson also stressed that the exchange's key revenue drivers come from the firm's, quote, diverse range of products and services, which includes its spot exchange and NFT marketplace. Binance, which is also a private company, has an NFT platform and a VC fund, but the chief strategy officer for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 by volume says the firm's main source of revenue is from transaction fees, accounting for more than 60%. A Forbes article came out in January claiming that Binance is struggling to hold on to assets following the bankruptcy of rival FTX, and that the outflow of cash is worse than your CEO indicated the month before. Citing numbers from a crypto data firm, Forbes reported that customers withdrew $360 million on one day alone in January, and that their investigation found that nearly a quarter of Binance assets left the exchange in less than 2 months. If that is in fact the case, how are you able to stay afloat? No, that's not the case. Between December 12th and 14th, we saw approximately $6 billion in net withdrawals kind of leave our platform. Now, mind you, we're an exchange. We make money off transaction fees. And so even when people are removing their money off our platform, they're closing out positions, et cetera, we're actually still making money off transaction fees. But within a couple of days, we started to see those net deposits come right back onto the platform. And so, we continue to see really steady revenue generation and really steady income. And we expect that's going to continue at least in the foreseeable future. Is Binance able to withstand the current downturn with your revenue model as it stands? Our revenue model and the way that we save for rainy days and the way that we diversify those savings out of crypto, including into traditional fiat, into stable coins, ensures that even if the market went to zero for a prolonged period of time, Binance will be able to weather that storm.